안녕하십니까. 보니까 결석이 많아요. 이게 학원들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촬영이 되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생각엔 이 동영상 촬영이 되는 곳이 합격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곳이 높을 것 같습니까? 네, 안 되는 곳이 합격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안 되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강의에만 의존을 하니까. 근데 동영상이 되는 곳은 가끔가다 무슨 핑계거리만 생기면 결석을 해. 그리고서 이제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공부하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여기는 어쨌든 정해진 시간은 그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잖아요. 중간에 잠시 딴 생각을 하건 뭐를 하건 정해진 양은 어쨌든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에서 지금 전국에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그 강의가 끝이 날 때까지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전화가 왔다. 강의 시간에 전화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공부할 때도 전화 받으시면 안 돼. 주변에 누가 말 시킨다. 아니면 자질구레한 일이 필요하다. 문 걸어 잠그고 말 못 시키게 하고 본인만 공부를 해야 정해진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동영상을 공부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동영상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동영상의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동영상은 이런 장점은 있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땐 듣다가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듣고 다시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만 밤새는 거예요. 이게 장점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단점입니다. 놓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버리고 가야 돼요. 체크만 해두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차라리 이 회독을 몇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듣는가가 차라리 더 중요해요. 왜 그런가? 본인은 이해가 안 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듣다 보면 아까는 이해가 안 간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해가 간 거예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도를 못 넘어가는 거죠. 자, 어쨌든 돌아오는 일요일 22일이죠. 보강 있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이 납니다. 이거 결석하시면 동영상으로도 그 정도 나간 걸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은 3박 4일 걸려요. 그러니까 결석 안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강의 진행합니다. 오늘 강의는 48쪽에 자, 맨 위에는 이제 회계의 기술적 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회계의 기술적 구조로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게 회계 처리하는 어떤 기술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술은 기능적인 측면이 있죠.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이해보다는 반복적으로 숙달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는 48쪽에 보면은 제1절 해놓고 회계의 순환 과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과거 기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뭐 실패를 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은 뭘 하냐면 이 단원을 설명을 할 때는 본인들은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초니까 에이 지금 나가는 건 기초인데 뭘.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장 합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셔도 이학원 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를 들어 여상 또는 상고 출신들은 또는 뭐 대학에서 회계학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이거 설명하면은 경우에 따라 지루해할 수도 있어요.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는 걸 설명을 할 때는 여기서 혹시 새로운 것을 건실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찾아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회계 순환 과정이란 건 뭘 말하는가? 기업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회계 처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회계 처리 시작에서 끝나는 그 단계까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 회계 처리에 순환되는 과정, 돌고 되는 과정, 반복되는 과정. 우리 이걸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 그 회계 순환 과정이 48쪽 하단에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우실 필요 없이 외우려고 해서 외워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 순환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니까 회계 순환 과정 보니까 땡글뱅이 1번에 거래의 식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회계 처리할 땐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거래를 식별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를 식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 거래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 우린 이걸 거래를 식별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거래를 식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만약에 회계상의 거래라면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면 회계 처리를 안 해요. 그럼 도대체 거래가 뭐냐? 바로 49쪽에 나와 있어요. 49쪽 정중간쯤에 보니까 땡글뱅이 1번에 거래 해놓고 그 아래 잔글씨 많이 나와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진하게 나와 있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래란 뭐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난 것. 기업의 자산 또는 부채 또는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 기업의 재산의 변동이 있어야만 거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거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나 그 사람하고 거래가 있었어.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 거래를 좀 해야 될까 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와 회계상에서 말하는 거래는 차이가 있다.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만 거래다. 그 아래 보니까 반가로 1번에 일상생활의 거래에는 해당하지만 부기상 또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책이니까 이렇게 썼지, 정말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일상생활의 거래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그렇죠? 왜?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거래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거래가 아니다. 즉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품 등의 주문 및 보관. 주문 뭐예요? 야, 너희 회사 상품 나한테 얼마치만 보내줘. 주문을 하거나 또 주문을 받은 거죠. 만약에 주문을 하면서 주문 대금을 주고 받았다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러나 상품의 주문 그 자체는 거래가 아니란 얘기죠. 상품의 보관.
남의 물건을 내가 잠깐 동안 맡아 두었다든가 내 물건을 남한테 잠시 동안 보관증 맡겼어요. 보관만 시킨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건 아니죠. 임자가 바뀐 건 아니에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약은 뭐예요? 계약. 약속한 거죠. 약속 그 자체. 야, 너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줘. 알았어, 빌려줄게. 약속 그 자체로는 재산의 변동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담보 설정.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을 담보로 맡겼다. 담보로 맡겼다는 얘기는 야, 우리 집 너 가져가고 준 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소유권이 바뀐 건 아니다. 내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양가로 2번에 보니까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 자산의 화재, 불이 났다든가 도난, 도둑을 맞았다든가 부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 물건이 부패가 되었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겠죠. 그런 것도 거래란 얘기입니다. 파손, 재고자산의 시세 하락. 자, 근데 여기서 참고합시다. 거기서 재고자산의 시세 하락 이렇게 써 있죠. 이왕 나간 거 씁시다. 그 재고자산의 시세 하락 밑줄 그으시고 화살표를 끌어서 이렇게 써보세요. 재고자산의 시가 상승은 거래가 아니다. 재고자산의 시가 상승 거래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이라는 단원을 별도로 나가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은 상품 이게 대표적인 재고자산이구나.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설명을 할 때 원재료, 상품, 제품 설명했죠? 우린 이런 걸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유 목적이 판매에 있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 판매에 있는 걸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재고자산의 시세가 하락한 건 거래예요. 재고자산의 시세가 올라간 건 거래가 아닙니다. 이유는 자, 나중에는 이 재고자산의 시가를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재고자산의 시가란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재고자산에서의 시가란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그리고 길게 설명할 때 이때 순실현 가능 가치란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나중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요거 필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시가를 예상 판매 가격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완벽하게 같은 뜻은 아니지만 시가나 예상 판매 가격이나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어떤 회사에서 상품을 얼마에 사왔는가?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사왔어요. 자, 사올 때 가격 아직은 뭐 강조를 안 합니다만 무엇을 사오건 사올 때 가격을 우린 원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상품을 100만 원에 사왔어요. 그런데 이것의 예상 판매 가격을 알아봤더니 100만 원에 사온 놈을 140만 원에 팔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 14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상 판매 가격 시가가 14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얼마에 사왔어요? 100만 원. 얼마에 팔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요? 얼마 벌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벌은 건 아니에요. 이건 예상은 예상이지 시장에 나가서 골라
박수 친다고 해서 팔린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만 원에 사온 놈의 예상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 60만 원이라고 쳐요. 이거는 왜 거래로 보는가? 자, 원가보다 가치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우리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하나 있다 그랬죠. 자산과 수익은 가능하면 많게 적어라, 적게 적어라. 자산과 수익은 가능하면 적게 적어야 돼요. 부채와 비용은 가능하면 많게 적어야 돼요. 따라서 회계에서는 예상되는 이익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손실은 잽싸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산이 감소한 것처럼. 따라서 재고자산의 시세 하락은 거래지만 시가가 상승하는 건 거래가 아니다. 근데 나중에 요거 이왕 나갔으니까 맨 위에 여백에다가 필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FVPL 금융자산과 FVPL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에 해당한다. 자, 지금 여기 낯설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 FVPL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설명을 드렸죠. 이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떨 때 FVPL로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 FVOCI로 처리하고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AC 금융자산은 제가 안 썼어요. AC는 안 썼어요. FVPL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에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미치겠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건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 같은 거.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제 7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의 주식의 시가가 130만 원이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70만 원에 산 주식이 오늘 아침에 70만 원에 산 게 오늘 저녁에 130만 원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죠. 정말 재수 좋으면 100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하한가 내리 찍었어. 70만 원이야. 사고 나니까 상한가가 됐어. 꿈 같은 얘기지만 하루아침에 근 더블 벌었네. 자, 이거는 좀 그렇고 주식을 70만 원에 샀어요. 전에 오늘 시세를 알아보니까 150만 원이야. 질문 들어갑니다. 원가가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예상 판매 가격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아까 상품의 경우는 100만 원에 사온 놈의 예상 판매 가격이 14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40만 원 시가가 올라갔을 땐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왜 그러는가? 이건 보장되지 않은 이익이니까. 그럼 주식을 샀어요. 옛날에 70만 원에 산 것이 조금 전에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150만 원이야. 요 차이 80만 원만큼 보장된 이익이에요? 보장되지 않은 이익이에요. 이건 보장된 거죠. 왜? 지금 시세가 150만 원이면은 당장 150만 원에 매도 주문 내면 거래가 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경우는
시가 하락은 거래지만 시가 상승은 거래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FVPL 그리고 FVOCI는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시가라는 표현을 주로 공정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회계상에서는. 공정가치가 제가 여기다 변동은 이렇게 썼는데 변동이란 뭐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재고자산은 시가가 올라간 건 거래가 아니지만 FVPL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은 공정가치가 올라갔건 내려갔건 무조건 회계 처리한다. 과거에 공부하시던 분들 그리고 동영상 일부 뭐 올해 2018년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대한민국에 10개의 동영상 사이트가 있다면 2개, 아주 많아야 3개에서 3군데에서 강의하는 곳에서만 이런 걸 배워요. 나머지 7, 8군데는 기업회계 기준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옛날 걸로 듣고 있죠. 자, 2018년 대비해서만 나오는 용어들이고 공식적으로 영어가 사용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AC도 있죠. FVPL, FVOCI, AC 이 3가지가 있었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나중에 배우셔도 되지만 지나간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쨌든 거기 보니까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자,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그 밑줄 걷나요? 화살표를 끌어서 이렇게 써보세요. 감가. 나중에는 이제 그 유형자산과 원가무용으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이렇게 말을 할 건데 지금 거기까지 말하면 머리 아프니까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현상. 전문용어로는 이건 뭐 취득원가의 비용 배분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현상을 우리가 감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따가 유형자산 다시 설명할 건데 요 칠판 같은 비품도 유형자산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거래 일어난 거 보이세요?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돼? 점점 달아 없어지죠. 이것도 거래란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간이 경과하면 지금 이 순간도 감소했고 다음 좀 있다도 감소했고 계속 감소하면은 일초에 한 번씩 회계 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 한꺼번에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에 한꺼번에 회계 처리를 하지만 어쨌든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 등을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회계상에서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래로 본다. 자, 그 다음에 회계상 거래 조건하고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첫째,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무조건 자산부채 자본이 변해야만 거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짓말을 한 게 하나 있어. 뭐라 그랬는가? 전에 자산을 설명드릴 때 자산의 정의,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취득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한다. 이 말을 했었죠. 그거 설명드릴 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결혼을 했어. 자식이 태어났어. 부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죠. 나한테 꿈과 희망을 줬어요.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어떤 기대가 살면서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죠. 남자분들 앞에서 얘기하면은 군대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태어났을 때 세상 모든 거 다 얻은 것 같았죠? 아직도 그 기대가 똑같아요? 그만큼은 안 하지만 아직은 뭔가 희망이 있죠? 그래서 자산이다. 아직도 미래 경제적 계획이 기대되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뭘 거짓말을 했는가? 사람은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없잖아요. 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물어볼게요. 자산, 부채, 자본을 합쳐서 네 자로 뭐라 그래? 재무 상태라 그랬죠. 수익, 비용,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계산한 이익, 수익, 비용, 이익, 수익, 비용, 이익,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네 자로 뭐라 그래? 재무 성과. 그렇죠? 그러면 연휴 기간이 길었구만. 아니, 입들이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 말 기억하시는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섯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저 혈압도 없는 사람이 혈압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그런데요,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꼭 들어가. 반드시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때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회계상에서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2번에 보니까 회계상의 거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이 변해야 되고 금액도 알아야 된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 단 뒤에 이상한 말이 나와 있어. 잠깐 여기서 한마디. 우리 시험 보는 그날까지 회계 문제는요, 요거 좋아요. 무엇을 계산하시오 해놓고 뒤에 가로 열고 헛소리가 잔뜩 나와 있어. 또는 괄호는 안 나와 있고 단 하고서 쫙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사이에 금액이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거는 참고합니다. 금액이 안 나오고 이상한 말들만 길게 쫙 나와 있잖아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단 당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은 화폐액으로 측정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대한민국 회계시험에서 화폐액으로 측정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요? 화폐액으로 측정 불가능하다면 그 어떤 것도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단 뒤에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당연한 얘기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 책 끝날 때까지 다 똑같습니다. 자, 기억. 건물이 화재로 소실됨, 거래요, 아니에요? 거래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도난당함, 거래죠. 건물을 임차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거래죠. 임차 계약하고 거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나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거래입니다. 자, 발행된 주식을 액면 분할함, 이렇게 나왔는데 저를 잠깐 보실까요? 앞으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인데, 당시에는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액면 분할이라는 말보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주식 분할이란 말로 더 많이 써요. 주식 분할, 액면 분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자, 주식 분할의 반대말이 뭐냐? 주식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주식 분할이란 건 뭐냐? 예를 들어 이게 주식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물론 무액면주도 있잖아요. 이렇게 토를 달면 어쩔 수 없고, 대부분의 주식은 이 주식 안에 보면 금액이 인쇄가 돼 있죠. 자, 이 안에 주식 한 주 한 주 안에 5,000원이라고 인쇄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꼭 주식만이 아니라 모든 증서 안에 인쇄되어 있는 금액. 우린 이 금액을 액면 금액이라고 말을 한다 그랬죠. 액면 금액. 얼굴면자, 얼굴에 써 있는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한 장 한 장에 써 있는 금액을 표시할 땐 A, 땡글뱅이, W 에다가 한 줄을 긋건 두 줄을 긋건. 요거를 읽을 때는 단가라고 읽어요. 단가. 단위당 가격이란 뜻이죠. 한 개당 금액이란 뜻입니다. 5,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것을 읽을 때, 자, 요거 읽어주세요. 그러면 액면 단가 5,000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읽어주세요. 그러면 액면 단가 5,000원. 말뜻은 한 주 한 주에 써 있는 금액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얼마에 거래됐죠? 확인도 안 해봤네. 한 270만 원에 거래되고 있나요? 5,000원이라고 인쇄된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건 27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흔히들 증권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이게 회계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남북 대치 상황이 해결이 된다면은 아마 삼성전자 주식도 270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또는 수억에도 거래가 될 수 있을 거요.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액면 단가 5,000원짜리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 일반인들은, 평범한 소액 투자들은 이거 한 주도 사기가 버겁습니다. 이럴 때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 주 한 주에 있는 인쇄된 이 금액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나누어주는 게 분할이야, 분할. 쪼갠다고 해서 가위로다가 10등분 하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 한 주다? 이걸 갖다 500원으로 분할을 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5,000원짜리 한 주였던 것이 500원짜리 10주가 되는 거지요. 이게 분할이야.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 갖고 계시다 그랬죠, 지난번에. 네. 저분이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10만 주면 금액이 얼마야 도대체? 솔직히 뻥쳤잖아. 1,000주밖에 안 갖고 계시잖아. 1,000주. 와, 1,000주라도 27억이네. 어우. 1,000주 맞잖아요. 왜 그 뻥을 쳐? 갑자기 진짜 속았네. 계산하기 힘들어서. 자, 그러면은 5,000원짜리 한 주를 500원짜리로 분할했다면 저분은 이제 얼마짜리 액면 금액으로 볼 때 얼마짜리 몇 주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500원짜리? 조금 전에 5,000원짜리 1,000주였죠? 이제는 얼마짜리 몇 주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500원짜리 만 주를 갖고 계신 거죠? 저분의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똑같죠. 재산의 변동은 없죠. 따라서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은 재산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거래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로 기억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 분할을 하면 발행 수량 또는 보유 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한 주당 인쇄된 금액, 액면 단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주식 병합을 하면 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요. 액면 단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요. 자, 여기도 필기 일단 해 두셔도 되고요. 공부한 거 티나 내고 봅시다. 어딜 보는가? 398쪽을 한번 보세요. 398쪽. 거기 보니까 박스가 나와 있죠. 주식 분할 나와 있죠. 쭉 내려가면서 불변 해놓고 유통 주식 수. 자, 398쪽의 박스. 자, 주식 분할 찾아서 쭉 내려가다가 불변 하다가 유통 주식 수 증가, 액면 단가는 감소 나와 있죠. 그 옆에 주식 병합 모두 불변, 유통 주식 수 감소, 액면 단가 증가 나와 있죠. 자, 시험에는 이 박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박스가 그대로 나오면서 뭐 하나를 말을 슬쩍 바꾸는 거죠. 자, 참고하시고 원위치합니다. 50쪽. 리을번에 액면 분할함 해놓고 이제 거래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계속해서 미음번 상품을 주문함 거래예요,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죠. 여러분,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함 거래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저분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주식만 1000주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주식 배당을 주당 1주당 그러니까 보유 비율에 대해서 30%씩 무상증자 또는 주식 배당을 무상증자 또는 주식 배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뭔 얘기냐면은 저분이 5,000원짜리 1000주 갖고 계셨죠? 오늘 삼성전자에서 저분한테 공짜로 300주를 더 줬어요. 여러분 생각에 저분의 재산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변동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회사의 재무 상태는 정해져 있는데 유통 수량만 늘었어요? 그 비율만큼 시세가 하락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변동, 저분의 재산의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거래예요. 왜 거래냐? 자, 앞에서 요거 배우신 거 기억하시나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어. 여러분,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이 감소한다 그랬죠?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은 불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는 머리 아프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네요. 여기 기업이 있어요. 여기 주주가 있어요. 기업에서 주주에게 돈 주면 자본이 증가 감소. 기업에서 주주에게 돈 주면 무조건 자본이 감소합니다. 왜 조건 자본이 감소해요? 주주에게서 돈 받으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현금 배당을 했어요. 주주에게 돈 줬죠? 자본이 감소. 주식 배당을 했어요. 주주에게 돈을 줬어요, 받았어요? 돈은 주고받지 않았죠? 자본이 불변이야. 그런데 자, 시험 볼 때까지 아직은 설명을 안 했어요. 아마 다음 주쯤은 여기까지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붕괴라는 표현을 아직 잠시 후에 나갈 건데 붕괴라는 표현은 설명을 안 했지만
이 분계 모르고서 시험 보러 가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강의해요. 현금 배당을 할 때 분계는 차변의 이익, 잉여금, 대변의 현금. 뭔 얘기인지 이따가 분계라는 표현을 듣겠지만 필기는 그대로 하셔도 돼요. 주식 배당을 할 때 분계는 차변의 이익, 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거 못 외우실 분 계시면 안 돼요. 오늘은 못 외웁니다. 근데 추후에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회계 처리를 했어요. 분계를 했어요. 이건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식 배당을 하면 자산이나 부채는 변함이 없지만 자본 중에서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하기 때문에 거래로 본다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처음 하시는 분들 올해 회계 처음 당연히 대부분 처음 한다고 전제를 하고 강의를 하는 거지만 그런 분들은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주식 분할은 거래가 아닌데 주식 배당은 거래라더라. 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회계 처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지금은 몰라도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비읍번 주식 배당은 거래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예제 3번입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1번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매출 채권을 떼먹힌 거죠? 거래요 아니에요? 자산이 감소하니까 거래야. 자, 잠깐 여쭤보세요. 여러분, 남한테서 돈을 떼먹히는 건 거래요 아니에요? 채권을 떼먹히는 거 거래죠? 채권을 떼먹는 거. 여러분, 남의 돈 떼먹으면 회계 처리해요? 회계 처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항 뛰어가야죠. 그렇죠? 그걸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쓸데없는 얘기인데 왜 했느냐?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가끔 와보시. 자, 계속해서 2번. 임대 수익이 발생했지만 아직 현금으로는 못 받았다.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임대 수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받을 것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은 못 받았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남한테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거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야, 돈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거래죠. 3번 기초에 또는 기중에 매입한.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지만 과거에 있던 내용들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 새로운 기준으로 다 제가 문제를 수정을 한 겁니다만 3번 기초에 매입한 FVPL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하였다. 요거네 요거. FVPL 금융자산이나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무조건 거래다. 다음 4번 재고자산의 실사 결과 기말 재고 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창고의 재고자산이 아마 도둑놈이 훔쳐가는 모양이죠. 쥐가 물고가는 모양이지 고양이가 물고가는 모양이죠. 수량이 부족했어요. 자산이 감소했죠. 거래입니다. 다음 5번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거래요 아니에요? 담보를 주거나 받는 것.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담보를 주거나 받았다. 소유권이 바뀐 것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다. 자, 뭐 들었으니까
뭐 이 시간엔 뭐 설명 들었으니까 대부분 이해는 할 겁니다. 시험에 거래냐 아니냐 판단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 이 시간에 나간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이 감소,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이 불변. 현금 배당을 할 땐 이게 뭔 얘기인지, 분계가 뭔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금 배당을 할 땐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별의 현금, 주식 배당을 하면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별의 자본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까지 기억하는 게 이 시간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고, 재고자산의 시세 하락은 거래지만 재고자산의 시세가 올라간 건 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FVPL 금융자산이나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올라갔건 내려갔건 무조건 거래로 본다. 그리고 잘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주식 분할을 하건 주식 병합하건 거래는 아니지만 주식 분할을 하면 수량은 증가, 액면단가 감소, 주식 병합을 하면 수량은 감소, 액면단가 증가, 이해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이 시간 보람된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